전국 최초로 섬식 버스 정류장이 도입되면서 현재 양문형 전기버스 100대가 운행 중인데요. 버스 한 대 가격이 4억 원에 이를 만큼 비싸지만 정부 보조금을 받아 구입비 부담을 덜었는데 관련 규정이 강화돼 현재 모델은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앞으로 양문형 버스 도입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송원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9일부터 운영을 시작한 섬식 버스 정류장입니다. 도로 한가운데 정류장을 설치해 양쪽 방향을 오가는 버스가 동시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버스 양쪽에 문이 달린 양문형 전기버스 100대가 새로 투입됐습니다. 국내에서 양문형 버스를 만드는 업체는 우진산전 한 곳뿐. 한 대 가격이 3억 8,500만 원으로 비싼 편이지만 환경부 보조금을 받아 부담을 덜 수 있었습니다. 한 대당 지원금은 5,300만 원. 그런데 앞으로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주 MBC가 확보한 환경부 공문입니다. 전기 자동차 평가 규정이 개정돼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차종을 전국 자치단체에 통보했습니다. 대형 승합차 가운데 제주에 도입된 우진산전의 양문형 버스 모델이 포함됐습니다. 이유는 한 번 충전으로 주행 가능한 거리가 기준에 미달하기 때문. 개정된 규정에는 주행거리가 350km 이상이어야 하는데 지금은 332km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진산전 측은 현재 성능 개선 작업 중에 있고 7월 중순 환경부 인증을 받을 계획이라며 양문형 버스 공급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올해 말 추가로 동광로 2.1km 구간에 섬식 정류장을 개통할 계획입니다. 양문형 버스 43대가 더 필요한 상황. 환경부 보조금을 받지 못하면 20억 원 넘는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제주도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성능 개선은 10%만 하면 되기 때문에 금년 8월에 인증이 되면 우리는 12월에 양문형 버스를 도입하는 일정이기 때문에 추가 도입하는 계획에는 전혀 차질이 없는 것으로.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겠다며 전국 최초로 도입된 섬식 버스 정류장. 그러나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한 양문형 버스의 성능을 제때 개선하지 못할 경우 대중교통을 개혁하겠다는 제주도의 구상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송원일입니다. 내가 살던 집이 하루아침에 수도와 전기가 끊기고 보증금도 사라지는 일, 상상하기도 힘드시죠? 도내 한 주거용 시설에서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주민들은 당장 쫓겨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따금 기자가 보도합니다. 낮은 주택들 사이에 우뚝 솟은 8층 건물. 해수욕장 옆에 자리 잡은 주거가 가능한 생활형 숙박시설입니다. 겉보기에는 멀쩡한 호텔처럼 보이지만 한 발 다가가 보면 다릅니다. 건물 현관부터 수도와 전기 공급이 끊길 예정이라는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전기요금이 4개월, 상수도 요금은 11개월 밀려 3,500만 원 넘게 체납됐다는 겁니다. 건물주에게 꼬박꼬박 관리비를 납부해온 주민들은 안내문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 단전단수가 돼버리면 저희는 그 어떤 대응도 못하고 우리는 그냥 바로 아웃이 돼서 그냥 오갈 데가 없는, 정말 이거는 생존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더 큰 문제는 많게는 5천만 원에서 적게는 수백만 원에 이르는 보증금입니다. 일부 세입자들은 전세나 월세 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건물의 전체 68세대 가운데 58세대의 소유권은 이미 신탁회사로 넘어간 상황. 하지만 건물주는 제주살이를 꿈꾸던 관광객과 집 없는 서민들에게 거짓말로 계약을 유도했습니다. 특히 그 호실은 이제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세이브해 놓은 데이기 때문에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하셔가지고, 그런데 나중에 이제 등기를 떼봤더니 안에 근저당이 엄청 크게 잡혀 있는 거예요. 현재 건물주는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겠다며 세입자들의 연락을 피하고 있는 상황. 주민들은 관리비 횡령과 전세 사기 등의 혐의로 건물주를 고소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현재까지 주민 5명이 전세 보증금 2억 원을 돌려받지 못한 사실을 확인하고 건물주인 60대 남성을 전세 사기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훈련된 진돗개를 이용해 야생동물을 잔인하게 불법 포획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제주를 포함해 전국 곳곳을 돌며 범행을 저질렀는데 희생된 동물만 지금까지 160여 마리로 파악됐습니다. 참혹한 영상에 이 뉴스를 전해드려야 할지 고민했지만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기원하며 시청자 여러분께 전합니다. 김황섭 기자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야산입니다. 진돗개 무리가 바닥에 쓰러진 사슴을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깊은 상처를 입고 쓰러진 사슴은 다시 일어나지 못합니다. 이제 이만하면 됐어. 그리고 못 살아나. 나 이거 죽었어. 그냥 내비두고 가자 우리. 이처럼 훈련된 진돗개를 이용해 야생동물을 죽이고 불법 포획한 30대 남성 2명이 제주도 자치경찰단에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12월부터 최근까지 제주와 경기도 군포 등 야산에서 125차례에 걸쳐 노루와 사슴, 멧돼지 등 야생동물 160여 마리를 잡았습니다. 사냥 당시 자신들이 직접 훈련한 진돗개를 이용했습니다. 진돗개의 목에 위치 추적 장치까지 달아 치밀하게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여기에다 직접 만든 특수 무기까지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녹이 안 나요. 이게 무게는 가벼운데 굉장히 단단해서 이게 길이는 한 1m 한 40 정도거든요. 특히 이들은 사냥 장면을 촬영해 동호회 회원들에게 공유한 뒤 자신이 키우던 개를 판매하거나 다른 개를 훈련해 돈을 번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레전드를 달성했습니다. 한꺼번에 모아놓고 6마리입니다. 포획한 사슴과 노루뿔은 건강원에 맡겨 약을 만든 것으로 확인됐는데 경찰 조사에서는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산책을 하거나 개와 함께 배변 활동을 하던 중 우연히 발생된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 저희가 포렌식을 해서 확인해 본 결과 치밀한 범행을 준비해 왔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허가 없이 야생동물을 포획하거나 학대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야생동물을 포획한 30대 남성 2명을 구속하는 한편 관련된 사람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황섭입니다. 지역방송은 지역 여론 형성의 장이자 지역 균형 발전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송 산업의 침체가 길어지면서 특히 지역 방송들이 큰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지역 소멸 대응을 위해서도 지역 방송을 위한 제도적 정책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정인곤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3월 영남권을 덮친 초대형 산불. 꺼지지 않을 것만 같던 산불은 10만 4천 헥타르의 산림을 태우고 1조 800억 원의 재산 피해를 안겼습니다. 이 같은 재난 현장에 누구보다 빠르게 달려가서 끝까지 남아 있었던 건 지역방송이었습니다. 지역방송은 이처럼 지역의 상황을 담아내고 지방자치시대 여론 형성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변화와 함께 찾아온 방송산업 침체에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지난해 지역 방송사의 광고 수익은 7% 가까이 감소했고 취약한 수익 구조로 흑자를 기록한 곳은 한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지방자치시대 지역방송 지원을 위해 열린 토론회에서 현실적인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데 참석자들이 의견을 모은 이유입니다. 지역방송 규제 특례를 통해서 중간 광고를 증가시켜준다거나 아니면 다양한 규제 개선 혹은 협찬 중에서도 제목 협찬 이런 것들을 해주자는 얘기를 정부에서도 많이 했었는데 실제로 실천이 없었습니다. 지역 방송사는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한 지역 여론 형성에 기여하고 있지만 정작 지원은 점점 쪼그라들고 있는 게 현주소입니다. 지역 방송사가 공익 목적 방송 발전을 위해 내는 방송발전 기금은 한 해 2천억 원에 육박합니다. 하지만 39개 지역 방송사에 지원되는 정부 지원 예산은 50분의 1 수준인 45억 원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지역 방송들도 열심히 위기를 탈출하기 위해서 자구책을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새 정부가 출발하면 정부 차원의 절실한 지원책도 효과적으로 집행돼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열악한 재정 구조와 턱없이 부족한 지원에 이제는 존립 자체를 위협받고 있는 지역 방송. 수도권 집중화와 인구 절벽을 막기 위한 방파제 역할을 할 지역 방송에 대한 제도적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인곤입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15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각 후보들의 제주 방문 유세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선대위원장 유세와 지역단체 간담회를 이어가며 이재명 후보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이 후보의 제주 방문 유세와 관련해 현재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도내 전역에서 거리 인사와 게릴라 유세에 나서고 있는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다음 주 중반 이후 김문수 후보가 제주를 방문해 막판 표심을 공략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아직 구체적인 제주 유세 일정을 확정하지 않았고 권영구 민주노동당 후보는 모레 제주를 찾아 지지 호소에 나설 예정입니다. 권영구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가 제주 유세를 앞두고 제주 지역 5대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권영구 후보는 제주 제2공항 건설 계획 절차를 중단하고 해당 예산과 신항만 예산으로 무상 대중교통과 버스 공영화를 추진하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또 권 후보는 4.3을 왜곡하거나 폄훼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4.3 특별법을 개정하고 가짜 탄소 중립 정책을 폐기해 정의로운 기후위기 대응 방향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선 들어 제주에서는 처음으로 벽보 훼손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제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어제 낮 12시 23분쯤 제주시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 게시된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 벽보 일부가 찢겼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경찰은 근처 CCTV 등을 통해 초등학생으로 추정되는 2명이 벽보를 훼손하는 모습을 확인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선거 벽보나 현수막 등을 무단으로 훼손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대통령 후보 캠프를 사칭한 사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재명 제주선대위는 민주당 당직자를 사칭한 사람이 서귀포시의 한 펜션에 30명 숙박을 예약하는 등 최근 3건의 의심 신고가 민주당 제주도당으로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선대위는 긴급회의를 열고 민주당에 대한 나쁜 이미지를 심기 위해 당직자나 보좌관을 사칭해 음식점과 숙소를 예약한 뒤 잠적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소상공인들의 피해 예방을 당부했습니다. 제주 MBC가 보도한 서귀포시 체육회 종목협회 성추행 사건에 대해 제주여민회가 성명을 냈고 명백한 직장 내 성폭력이라며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이들은 더 이상 피해 여성 직원의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귀포시 체육회가 가해자에 대한 징계 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제주도는 체육회의 성폭력 사건을 비롯한 비민주적 조직 문화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스포츠 윤리센터 설치 등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수년째 방치됐던 노형오거리 옛 노형파출소 부지가 매각됩니다. 제주관광공사는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공공기관 재무 건전성 강화 방안에 따라 노형오거리 토지 407.6제곱미터를 매각하기로 하고 다음 달 2일까지 최고가 경쟁 입찰을 진행합니다. 일반 상업지역인 이 부지의 입찰 예정 가격은 65억 원입니다.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제주도는 2035년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친환경 녹색 건축을 확대하기 위해 제주도 녹색 건축 설계 기준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개정안에는 3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계부터 의무 도입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제주도가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에 주택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7년 이내 혼인신고를 했거나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 중 금융권에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도민입니다. 신혼부부나 한 자녀 출산 가구는 최대 140만 원, 다자녀 가구는 최대 18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다음 달 13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제주도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한편 지난해에는 1,160여 가구에서 14억 9천만 원의 이자를 지원받았습니다. 지난 1월 적발된 종교인을 사칭한 중고물품 판매 사기의 피해 금액이 20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제주경찰청은 범행에 이용된 계좌 24개를 파악하고 전국 경찰관서에 흩어져 있던 사건을 모아 피해자 2,712명의 피해 금액 20억 원으로 최종 범행 규모를 특정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사기 조직 일당 4명은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 검찰은 항소심 재판에서 추가 수사 결과를 병합 기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럭이 길가 주택을 들이받아 건물 일부가 무너지고 차에 타고 있던 2명이 다쳤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46분쯤 애월읍 구엄리에서 80대 운전자가 몰던 트럭이 한 단층 주택 외벽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